1번 분들, 안녕하세요. 연애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연애 스타일, 그리고 그런 나에게 등장할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1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의 연애 스타일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시작과 열정, 운명을 상징하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드가 말하는 여러분은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 한 번 끌리면 마음이 순식간에 커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느낌도 조금 나거든요. 그 로미오하고 줄리엣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죽음이라는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났다고 해요. 정확히는 5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주일 안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좀 로맨틱하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죽을 일은 당연히 없을 거고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도 약간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급하게 시작해서 급하게 끝나는 듯한 연애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첫눈에 반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시작하는 사랑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말하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을 꼭 오래 알고 지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일주일이나 한 달 같은 그런 짧은 시간 안에도 어떤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애를 시작하실 때 굉장히 뜨겁고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과감해지는 경우가 있대요. 마음에 드는 상태가 있다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얌전하게 생긴 외모랑은 다르게 좀 직접 분위기를 좀 리드하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 쪽에서 데이트를 계획하거나 먼저 어떤 로맨틱한 이벤트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실 때도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또 아까 운명을 담은 카드가 나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에 있어서 어떤 운명적인 만남, 우연적인 만남의 마음이 열린 분들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소개팅이나 선짜리 같은 어떤 정형화된 만남뿐만 아니라 여행지에서의 사랑이라거나 자주 가는 카페에서 늘 마주치던 사람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온다거나 아니면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랑 가볍게 나눈 대화로 시작되는 사랑. 그런 자연스럽고 우연한 만남을 좋아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혹시 운명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사랑다운 사랑? 사랑다운 사랑을 가장 많이 해보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던 것 같은 사랑? 사실 그 로미오와 줄리엣도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잘 만든 작품일수록 그 안에 갈등이 참 많잖아요. 전혀 몰랐던 약혼녀나 막 내연녀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 갑자기 막 병에 걸린다거나 막 술, 폭력, 막 바람 이런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너무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드라마 같은 사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좀 예측할 수 없는 변화, 갈등, 슬픔을 많이 겪는 분들일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정적이고 평온한 관계보다는 그 한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다이나믹하고 아픈 연애를 하실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 상처가 여러분을 자꾸 따라다닌다고 해요. 이쪽 카드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음에 칼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많고 상처가 많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칼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상처인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일단 관계 중의 상처, 그리고 이별 후의 상처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혹시 상대방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드는 편이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가볍게, 단호하게 해버릴 때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은 괜찮은데 여러분을 두고 상대방이 너무 불안해하거나 집착하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상처가 이별의 상처인데요. 누구한테나 사실 이별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은 그 이별의 상처가 유독 오래가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연애가 끝날 때마다 후유증이 되게 오래 가고요. 배신감도 되게 오래 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계속 생각이 나서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연애 스타일은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빠르게 시작하는 스타일이라고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기복을 많이 견디셔야 하는 연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상처나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좀 덜 아픈 연애, 더 차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여러분한테 가능할 것인지 그걸 다음으로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 달간 연애운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여러분한테 태양이 등장한다고 해요. 태양은 모든 걸 환하게 비춰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연애운에 있어서 태양은 정말 커다란 기쁨, 커다란 성취, 그리고 좋은 인연을 상징할 수 있거든요. 그런 태양이 여러분한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태양같이 아주 좋은 인연이 곧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을 상징하는 카드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람처럼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깊이 통하는 관계, 진지하게 발전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깊은 관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하게 되는 상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직업적으로는 사업가, 금융업, 투자 관련 직종에 다니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의 단점은 조금 보수적이세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성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옛날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운 만남보다는 신중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신중한 편이기 때문에 마음을 한번 주면 쉽게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이분의 외모적인 부분도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의 외모는 성숙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분일 수 있고요. 만약에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성숙하고 차분한 스타일일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과하게 어려 보이는 패션이나 막 화려하고 힙한 그런 스타일보다는 수트가 잘 어울리는 그런 차분한 스타일을 가진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드물기는 하지만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서, 중후해 보이고 싶어서 수염을 기르는 분일 수도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수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한테 좋은 소식이 아닌데 또 여러분 취향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까 굉장히 신중한 분이다 라고 했잖아요. 신중하고 진지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만나면 굉장히 진득한 관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가정적인 분위기의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가정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거는 결혼, 동거, 장기 연애처럼 이렇게 미래를 오랫동안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직업적인 힌트를 고려해서 이분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분을 직장이나 어떤 비즈니스적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어떤 거래처나 협력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금융, 주식, 재테크 관련 모임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조금 격식이 있는 자리,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가까워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조언이겠지만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을 꾸미고 한번 그런 격식 있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연애운이 그냥 지나치기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상대가 안정적이고 성숙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 그리고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분하고 만날 기회를 한번 줘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가 여러분에게 하는 조언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좀 이상한 사람만 꼬이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들고 아픈 연애만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는 것 같대요. 분명히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내 가슴에 칼을 박아버리는 그런 사랑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사랑을 생각하면 기대보다는 불안이 앞서는 때가 많을 거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카드가 해주는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충분히 아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건 단순히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충분히 아껴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해서 맞춰가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대요. 정말 여러분하고 인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맞추려고 너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의심하지 않아도 잘 맞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곧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러면서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리고 괜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밀어내지 않고 좋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쪽에서 한 번만 더 믿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해 볼게요. 2번,
여러분은 인연이 이미 있다고 나오네요.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어쩌면 이미 결혼을 하신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생각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오기도 하고 애틋해지기도 하는 그런 인연이래요. 어떤 날은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다 잊은 것 같고 정리한 것 같고 그런 날들이 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또 다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분명히 가슴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쿵 하고 내려앉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주었던 그 상처와 충격이 다시 생각이 나서 다시 느껴져서 쿵 할 수도 있대요. 어쨌든 스쳐갔던 인연이라고 그냥 무시하기에는, 그냥 지워버리기에는 여러분한테 오래오래 그 흔적이 남는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바다 카드가 여러분의 마음인데요.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 마음에요, 이렇게 깊은 바다가 보여요. 물이 너무 깊어서 다른 사람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바다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보물처럼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좋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이 정도로 마음 깊숙이 숨겨두고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예전에 여러분이랑 한번 닿았던 인연,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를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몸은 뒤집혀 있지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관계로 보여요. 상대방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너무 단호했다거나 차가웠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 분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서로 많이 좋아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을 놓아야 했던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서로 정리하는 게 좋았다고 해요. 근데 그 방식이 조금은 일방적이어서 한쪽이 크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또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관계가 끝이 나면서 여러분도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누가 그러라고 시킨 거 아닌데 너무 특별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났을 때 그 여러분이 준 그 마음을 돌려받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 아직도 좀 허탈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들이 남아있는 게 싫다 보니까 일단은 막 누구라도 만나보겠다고 애를 쓰실 때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자체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성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말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좀 좋은 분이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해준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외면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의 성격에 반하는 주변 사람들도 많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애인을 만들기 쉬운 분들, 내가 먼저 행동을 하거나 선택만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새 인연을 만나기 쉬운 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쪽에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조금 주저하신다고 하거든요. 함부로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리고 또 예전에 마음을 전부 줬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 그때의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 사람과의 추억과 여러분이 만나는 새로운 사람과의 시간을 자꾸 비교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그 자체로 봐주고 싶은데 자꾸만 그 예전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었던 감정이나 행동을 떠올리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비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둔 그 상대방 분도요, 여러분이랑 비슷한 마음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이 지금 자기 현재 생활에 많이 만족하고 있대요. 여러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좀 잘 풀린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만족이 항상 행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멀어지고 나서 분명히 조금 더 내가 만족하는 삶, 더 편한 삶은 살고 있는데 가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신대요. 여러분이 없어서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궁금하고 그리울 때도 있대요. 지금 당장은 이 마음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리워하다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카드가 여러분한테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두 사람을 헤어지게 했던 문제가 여전히 아직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요,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다른 연애 상대를 거치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말고 책임져야 하는 다른 상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여러분한테 기다려 이렇게 말을 할까 말까 조금 많이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하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사랑은 행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기다리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꼭 기다려야만 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돌보는 시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상처가 너무 많대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 여러분 마음이 좀 고요했어요. 그래서 깊고 고요한 바다가 생각이 났었는데 이쪽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마음은 상처가 많고 또 눈물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눈물이 막 뚝뚝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카드가 여러분 마음 치유를 위해서 추천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바로 혼자서 하는 창작 활동이에요. 혼자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카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그런 치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초월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지나치게 감싸거나 이상화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거를 깨닫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게 된대요. 나는 어떤 사람이랑 함께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정말 바라는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사랑에 관한 나의 가치관을 정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심리에 대해서 말하는 카드도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바라는 부분이 좀 많다고 해요. 기대 심리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본인 자체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크게 실망하신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좀 억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낮추고 누군가를 오래 만날지 아니면은 내 기대를 맞춰주지 않는 사람이 아닐 때 내가 과감히 끝을 내고 다른 사람을 만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또 아까 말한 치유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 선택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나온 카드들만 봤을 때는 과거에서 오는 그 흐름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과거에서 만났던 어떤 인연이 나를 다시 찾아오는 흐름이 더 강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물결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쪽에서 새로운 모임에 가입을 하시거나 새로운 취미, 동아리를 찾아가 보셔도 좋고요. 그것도 좀 부담이다라고 하신다면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누군가랑 대화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지금 흐름은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의 인연이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알려드린 흐름을 따라가실지 거스르실지 여러분만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리딩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연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많이 노력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사랑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두 사람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운명처럼 맞아떨어지는 거,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사랑도 하나의 기술이고 배움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랑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은 맞고 어떤 생각은 틀리고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카드가 말하는 여러분은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랑도 하나의 기술이고 배움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사랑을 완벽한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단순히 사랑을 어떤 운명이 주는 달콤한 선물, 초콜릿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연애에 있어서 남들에 비해서 환상이 좀 적은 분들일 것 같고요. 백마탄 왕자님, 백마탄 공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좀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그 백마탄 왕자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 좀 성격 좋은 난쟁이 스타일이라든지 왕자는 왕자인데 백마가 아니고 무슨 낙타를 타고 있어. 그래도 나는 오케이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내 취향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첫인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너그럽게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애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너그럽고 현실적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을 했지만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나오거든요. 어떤 새로운 상대를 만난다고 했을 때 약간 어떤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처럼
새로운 강의를 듣는 사람처럼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해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 믿고 흐름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시면서 내가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이 어떤 사소한 정보를 되게 잘 기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취미, 생일, MBTI, 가족관계 이런 사소한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는 따뜻한 보호자 같은 에너지가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잘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일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궁금해하고 신경 써주는 따뜻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이랑 만나면 정말 따뜻한 지원군이 내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고마운 마음이 자주 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가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를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강하고,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가 자기 친구 남자친구보다 더 멋지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전에 만났던 사람보다 내가 더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래요. 그리고 그런 인정 욕구가 만나고 있는 상대뿐만 아니라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그 연인이라고 할까요? 그 둘 관계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두 분 참 잘 어울리세요. 너희 정말 잘 어울려. 이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하고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알리고 싶은 욕구도 조금 큰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좋아하는 상대가 생기면 럽스타그램을 한다거나 커플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거나 커플템 같은 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은 티를 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분에 대해서 카드가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연애가 어쩔 때는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대요. 분명히 둘이 하는 연애인데 내가 더 많이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 쉽게 지칠 때도 있다고 하거든요. 또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또 다 내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는 게 있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원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연애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끝이 났을 때 너무 책임감을 많이 느끼지 않게, 너무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게 자기 실수에 대해서 조금은 너그럽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대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음 연애를 조금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무조건 다 내 책임이고, 무조건 다 내 잘못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음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너무 신중해지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카드가 말해주는 여러분의 이상적인 상대는요, 같이 반성하고 같이 노력해주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거를 다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쳐나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의논하고 같이 노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관계를 기꺼이 하고 싶어하는 상대를 만나면 좋을 거라고 해요. 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그러는데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 연애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대요. 연애를 하니까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잠시 잊어버린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채고 여러분이 여러분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라고 해요. 그 등잔 밑이 어둡다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곳, 그렇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에서 만나게 되실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다니는 업무 관련 모임이나 카페, 헬스장, 네트워킹 이벤트 같은 장소에서 만나실 확률이 있어요. 또 주변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도 포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나 친구가 여러분한테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경우 여러분 입장에서 들으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요. 이분이 외모가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닌 것 같다고 해요.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냥 얼굴만 봐서는 그냥 저 사람은 나랑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대요. 근데 외모랑 인상은 또 다르잖아요. 이 인상은 전혀 나쁘시지 않거든요. 이분이 얼굴이 조금 각진 형태라고 해요. 볼살이 조금 꺼져 있다거나 턱선이 조금 사각인 분들 있죠. 그래서 인상은 좀 진지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옷차림은 클래식하고 좀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하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깔끔한 인상을 가진 분이라고 해요. 이분의 직업은 리더십이 있는 직업, 아니면 또래에 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관리직이나 전문직,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점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분이 외모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카드까지 나왔다 보니까 이분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좀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가 쉽다고 해요. 주변에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서로 지나친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눈치를 채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당분간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대화에서 오는 그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하나 카드가 걱정하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굉장히 빠르게 사귀게 되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대요.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극단적으로는 서로 건너 지인으로만 지내다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발전해서 연인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잘 만나다가 한쪽이 너무 바빠져서 잠시 거리를 두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되는 그런 커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빨리빨리 관계를 정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지치거나 당혹스럽다는 감정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긴다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귀기 전이라면 나랑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꼭 한 명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에게 호감은 가는데 지금 당장 내가 이 사람이랑 너무 속도가 느리고 진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랑 다시 잘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주고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사람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받은 카드 자체가 여러분 주변에 이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몰래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잘 눈치를 못 채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랑 연락을 하시면서 그런 다른 상대를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가 여러분에게 하는 조언이 있는데요. 조언 카드가 해주는 말은요.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시든 다른 분을 만나시든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한 연인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은 사랑에 있어서 이미 준비된 인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면접 볼 때 프리패스 상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모든 면접을 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프리패스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연애에 있어서 프리패스 상일 수 있대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더 행복한 사랑을 하려면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언은 아까 카드가 말해줬던 여러분의 인종 욕구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상대방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이 받는 사랑에 너무 많은 조건을 달아두는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더 예뻐져야, 더 성공해야, 더 잘해줘야, 더 인정받을 수 있어,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자체로도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가끔 인생에서 노력보다는 우주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강력한 우주의 힘이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어깨에 좀 힘 풀고 마음속에 있는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편하게 연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리딩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8번 분들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가 새로운 사랑인데요. 카드 대답이 좀 재밌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썸만 주구장창 타다가 거기서 끝나버리시는 분들 아니면 새로 연애할 기회가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하거든요. 뭔가 쉽게 누군가를 만나서 물 흐르듯이 결혼까지 쭉 꼴이 나는 그런 분들보다는 뭔가 잘 되는가 싶다가도 갑자기 엎어지시는 분들, 연애나 관계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뽑아주셨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매한 관계를 말하는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썸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아직도 확실하게 끝이 안 나신 분들, 헤어지긴 했는데 다시 붙을랑 말랑 애매하신 분들도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지쳤다고 할까요? 약간은 애늙은이처럼, 철학자처럼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그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어떨까? 이런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면 살다 보니까 밥 먹고 사는 거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의외로 사랑이 돈보다 힘들게 느껴질 때도 많더라 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특히 여러분한테는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이 돈의 센스가 있대요. 그래서 재테크에 남다른 재능이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거나 또래에 비해서 수입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예술적인 감각에 대해서 말하는 카드도 있어서 패션이나 인테리어 소품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도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골드미스? 골드미스터의 느낌도 좀 납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건은 좋은데 나이가 많다는 이미지도 있고 또 옆에 누가 없다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여러분한테 골드미스의 기운이 있어요 라고 하면 이게 칭찬인지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었던 겁니다. 카드가 말하는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물론 남자도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받으면 더 멋있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카드가 말하는 여러분은 오히려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때, 혼자 있을 때 더 찬란하게 자신만의 빛을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대요. 왜냐면 여기 카드를 보시면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혼자 있고요. 옆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혼자서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요. 양팔을 벌리고 자신에게 이제 와르르 쏟아지는 장미꽃들을 막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요, 당장 옆에 배우자나 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이제 오롯이 즐길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쏟아지는 장미꽃이요, 돈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물질적인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람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연인에게 잘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면에는 독립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누가 내 옆에 있든 없든 나는 혼자서도 행복하고 싶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은 남들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또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많으실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나이나 사회적인 시선을 고려해서 얼른 해치워버리는 그런 결혼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도 자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고려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센스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연애 상대를 고를 때도 상대방의 경제력에 대해서 의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대놓고 물어보시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래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결혼관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들어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행복에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연애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따질 건 따지시는 분들. 근데 또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관계나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그런 현실적인 기준들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만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드가 앞으로의 한 달을 보고 있는데요. 한 달 내에 등장할 여러분만을 위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인연을 보고 있는데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막 험난한 세상에 뛰어든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연하이거나 인생을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일 것 같아요. 세상에 막 뛰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막 빚을 청산하셨다거나 이제 막 취직을 했다거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다거나 그래서 이제야 막 돈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진 게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래요. 목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으면 자기가 진지하게 들어주고 조언을 해준다거나 만약에 이분이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툴툴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기꺼이 대신 들어준다거나 데이트 끝나고 많이 피곤하더라도 여러분을 집까지 직접 데려다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쁜 분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분과의 관계가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차오르는 그런 관계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여러분 사이에 다정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다정한 시간, 좋은 시간을 넘어서 이 사람과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 느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는 흐름만 봤을 때는 정식으로 사귀는 것보다는 그냥 가끔씩 연락 주고받으면서 근처에 있으면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지인으로 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카드가 여러분한테 좀 애매하다라는 답을 주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이 잘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도 뭔가 내 마음에 내키지 않거나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걸까? 내가 조금 더 아닌 관계를 좀 더 붙잡아 봐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카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좀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건 좋은 거래요. 근데 그 이유가 조급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100은 아니야. 근데 그래도 더 알아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시작을 해보셔도 좋대요. 근데 이 사람이랑 있는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아니면 또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내가 또 어디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지? 나는 얼른 빨리 내 짝을 만나야 해. 이런 조급한 마음 때문이라면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더 빛나기 위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옆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 카드들을 뽑았는데요. 그 조언 카드가 해주는 말이 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우주는 다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사랑이 너무 어렵고 안 풀린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때가 아직 아니라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때가 있으니까 우주의 계획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아닌 사람을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참 공평한 게 하나를 가져가면 하나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사랑이 조금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때가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대신에 조만간 여러분의 커리어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어떤 큰 기회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이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만 해보고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부업이나 사업 아이디어, 아르바이트, 자격증이 있다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직장인이시라면 내가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 더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 기회가 주는 성장을 즐기시다 보면 또 새로운 시기운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연애의 길도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곁에 누가 있든 없든 여러분은 빛나는 골드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